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3분 정도도 안 남았네요. 지금 8시 57분 34초 구간 지나가겠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약보합권 혹은 조금 더 밀리면서 0.5% 안팎의 하락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가 먼저 그 타격을 받아서인지 간밤 미국 증시 하락분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약세 움직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이탈하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38% 하락, 그 사이에 2,400을 지금 딱 찍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전고래 종가보다 살짝 밀려난 수준 2,400선 언저리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낙폭 0.4%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 상황이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 어제장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었죠. 2%라는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오늘장도 쉽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0.62% 하락한 713.06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밀려내려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긴 음봉을 만들어내며 5일선, 21선, 61선까지 모두 다 내준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장 추가 하락까지 나타나면서 이동평균 선과는 점차 멀어지는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개별 종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뭔가 좀 그룹을 지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 좀 더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투자를 해서 잘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몇몇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IB 투자인데요. 미국의 현지 법인인 솔라스타 벤처스를 통해서 티빗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업체에다가 이 투자를 했는데 이 업체가 CNI에 인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3배 정도까지 투자 원금의 3배 정도의 큰 수익을 올릴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주 IB 투자가 한 20%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이 인베스트먼트자 붙는 종목군들이 오늘 괜찮습니다. SBI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상투사 쪽으로 이 종목도 한 5%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벤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악재들을 어떻게 좀 소화해낼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된 이 글로벌 일정 하나 있는데요. 해외 박람회 기구에서 그러니까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정부 쪽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 이런 보도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알츠하이머 학회가 해외에서 진행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키워드. 지금 간밤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업체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 이 부분이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임상 환자 가운데 한 명이 뇌졸중 이런 뭐 합병증 같은 걸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주가는 일단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도 이런 이슈 일단은 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또 제한된 개별 종목 뉴스여가지고요. 지수 오늘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0.5% 안팎으로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동시효과랑 비슷하게 2,400선 줄다리기 팽팽합니다. 지금 2,401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 하락한 수준 2,401.4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약 7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하락 속에 5일선, 21선 모두 다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120일 이동평균선은 2,380선 라인대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빠지죠. 어제도 좀 더 밀렸었는데 오늘장 추가 하락 나타나면서 0.62%의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13포인트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전거래일 대비로 4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라인대가 딱 11월 22일 직전 저점이거든요. 여기서 지지해줄지 아니면 더 밀릴지 코스닥은 직전 저점 부근까지 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외국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것인가?
현재까지 보시면은 현물 시장에선 예스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팔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67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 200억 가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어제, 오늘 이거를 연속된 쌍끌이 매도. 외국인 쪽 62억 원 정도 팔고요. 개인이 고스란히 소화합니다. 기관은 7억 원 정도 매도 우위기는 하지만은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관망세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프로그램 양시장 모두 다 매도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는 77억 원 정도 됩니다. 비차익 거래로 200억 정도 출하되는데 그래도 차익 거래에서 100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와서요. 서로 상수해서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프로그램 물량이 평소 대비로 많지는 않네요. 36억 원의 제한된 매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모두 밀리고는 있는데요. 업종상으로 봤을 때 하락 섹터가 약간 더 많은 수준, 극단적으로 한쪽에 쏠림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나는 섹터부터 보시죠. 화학업종인데요. 현재 업종지수가 0.44%, 그러니까 깊게 크게 강하게 밀리는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1% 넘게 밀리거나 이런 섹터는 나오지는 않고요. 대체로 고르게 눈치를 보는 정도의 조정 양상. 화학 섹터 가장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0.44%의 제한적인 하락입니다. 이어서 종이목재, 전기전자, 증권, 음식료품, 의료정밀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 보시죠. 가장 강한 쪽은 비금속 광물로 0.9%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 창고 쪽, 운송 장비 섹터, 보험과 서비스 통신순인데 상승과 하락이 오늘은 변별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섹터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도 섞여 있습니다. 어제 먼저 조정을 받아서인지 오늘장 그래도 미증시 대비로는 선방해주고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종목군들도 장 초반에 줄다리기 팽팽한 모습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과 하락이 양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IT 쪽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해주고 있네요. 자동차주, 플랫폼 쪽, 이쪽은 나름 괜찮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6만 원권 이탈이 나옵니다. 어제 6만 원 선 지지력 테스트 보여주다가 6만 100원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현재 구간대는 5만 9,900원, 이 정도의 수준 200원, 300원 밀립니다.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1%대 하락이었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밀렸는데요. 과연 오늘장 국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까지 모두 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안팎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0.9%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일본, 미국이죠. 미국 배터리 공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SK온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할 거다. 더블 파트너 선정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K온 쪽 얘기만 나왔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더블 파트너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현대차는 강보합권 정도, 기아 같은 경우도 0.76% 상승하면서 자동차주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송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업무 개시 명령 디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풀린다면 해소가 될지 여부도 자동차주들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다가 네이버는 보합권 정도, 카카오는 살짝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크게 희비가 엇갈리진 않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도 섞여 있는데 HLB가 좀 많이 밀린다? 이 정도만 특징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요, 양시장이 그래도 버텨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두 분의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그래도 깊게 낙폭이 바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은 꽤 많네요. 1,500개 정도 하락, 상승불 500개가량. 그러면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고 있는데 오늘 영국에서 대한항공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8% 넘게 상승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승인이 나면은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게 계속적으로 해를 넘기면서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제반 여건 뭐 결국에는 항공주들은 계속적으로 유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이제 화물 쪽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는 화물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익이 조금 예상이 되겠지만은 대신 여객 부분에서가 커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반 여건은 좀 괜찮아 보여요. 이제 환율도 고환율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 있고 환율이 이번에 상승하더라도 오히려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가는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저는 취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도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70달러 선을 놓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 상승하는데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뭐 빠질 때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한항공은 오늘 2% 정도 상승하는데 이 정도 상승률은 매수해볼만 하다. 대신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된 이슈들 영향받으며 움직임 나타난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신계수 전문가님. 예, 게임주 좀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게 위메이드의 위믹스 건인데,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관련해가지고 일단 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지금 이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가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어쨌든 이제 이 건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어쨌든 소화는 될 건이거든요. 이제 그 위메이드 쪽이 소화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미 위메이드 건이 이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이제 게임 종목들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점차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소프트처럼 애니소프트 요즘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상당히 차트가 요 근래에 보면 견조합니다. 올라와가지고 갭을 메우지 않고 갭 위쪽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편이에요. 그럼 내년에 대한 신장 모멘텀 같은 것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보이고 또 뭐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조이시티는 내년도에 신작이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이런 신작 모멘텀들이 들을 만한 시가 지금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네오위즈도 지금 피해 거짓이 지금 그 확정이 돼 있죠. 근데 내년도인데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쉬긴 하지만은 피해 거짓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초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가 많이 빠져 있는데 저는 이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의 블록체인 부분이 이번에 위믹스 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반 어떤 그 악재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쪽에는 이제 올라오면은 좀 매도 비중 축소 이상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쪽에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다른 여타 기타 게임들 이것 때문에 같이 빠졌던 게임주들은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좀 이제는 신장 모멘텀들을 살펴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보셔야겠네요.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네, 어제 이제 우주항공 로드맵이 이제 결국에는 발표가 됐는데 오늘 그 관련주들이 어제 좀 올랐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결국에는 오름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 위성이 지금 VI 걸려가지고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세트레가이도 강세입니다. 지금 4% 넘게 강세.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2% 가까이 상승세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쪽 대형주보다는 지금 방산 섹터로 같이 엮여질 수 있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우주항공 테마가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워낙 어떻게 보자면
주식시장에서 이슈 재료 부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화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이번에는 하지만 중소형주, 세트레가, AP위성,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까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 어제 이어 오늘도 주목받고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인포조선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6.79%나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가 때문에 이제 빠졌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는 지금 한국중공업 노조가 임단협을 지금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성으로 이번에 어쩌면 파업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악재로 봐야 되겠죠. 겨울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을 이끌고 갈 그런 이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화는 좀 될 걸로 보이고, 저는 이제 여전히 그 조선 기자재 쪽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갈 때 또는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어제 좀 빠지다가 오늘 바로 이제 또 상승 반전이 되고 있고, 태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본행주 쪽이 지금 출발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아직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올라갈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행주 쪽에는 오히려 이제 배를 만들 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요. 결국 단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피팅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하고 본행주는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잡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와 관련해가지고 기자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도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주까지 맞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로봇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로보, 로보스타, 에브리봇, 유일로보틱스. 강보합에서 많으면은 1% 중반대, 초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뉴스 플로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지면 다시 돌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순환매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저는 실적만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은 조금 더 괜찮게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크게 기대하지 말자. 테마 형성할 때만 저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 빠진 한 21선에서 대부분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레브리브 전부 다 그렇고요.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테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고점 매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 게임 그리고 조선 섹터 이렇게 봐주셨고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 우주항공 쪽 그리고 로봇 섹터 이렇게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는 이르죠. 현재 상승 탄력은 1포인트 안팎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불이어서 이 빨간불이 점점 더 강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하실 거예요. 간밤에 축구 보시느라 게다가 뼈아픈 패배의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쪽 월드컵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확실히 치킨주들이 바로 반응이 나오죠. 재료 조출되고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상승 바로 직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마니코가 오늘 5% 정도 하락하고요. 교촌 F&B도 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니코 FNG도 4% 정도. 아직까지 이 치킨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쪽에는 이제 심리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제 이제 가령 이제 이 종목을 샀다, 월드컵 관련주를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기는 쪽에만 배팅을 하고 이기면 올라갈 거다 하고 사셨겠지만, 그럼 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 놓으셨어야 되죠.
그 지었을 경우에 나는 그럼 팔 것인가 아니면 지더라도 다음번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경기에서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좀 부진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또 흔들리겠죠. 근데 이제 뭐 일단 뭐 치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바닥권이긴 해서 뭐 추가 하락보다는 뭐 눈치 보기성으로 옆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종목들 하실 때는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조금만 해쳐가지고 뭐 올라갈 때 팔고 또 이제 결과 나오면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월드컵 관련주의 테마성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겠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약간 도박 같은 거예요. 알아맞추기잖아요. 이러고는 뭐 이제 과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면은 팔겠다, 이기면은 들고 있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셔야죠. 전략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대응밖에는 지금 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테마주의 논리로 애초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군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앞서서 특징주 가운데서 항공섹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과 관련해 최현주 전문가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강한 재료였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이런 장세 속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0%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4% 정도의 상승권, 아시아나 IDT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두 자릿수대 상한가 들어갔네요. 상한가 지금 주문이 한 40만 주 정도 계속 쌓이면서 상한가 아시아나 IDT가 안착을 했고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섰습니다. 이 아시아나 IDT 하면 또 에어부산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어부산이 15% 정도의 상승권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진에어도 4%대, 한진칼 보겠습니다. 한진칼도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 한진칼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봤고 한진칼 그룹주들이 아닌데 항공주들 이쪽도 오늘 강하거든요. 제주항공이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가 레포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투자의견과 목표가를 한꺼번에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5%대 상승. 항공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실상 합병을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이 마지막 허들이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오늘 대한항공 그룹주들보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주들이 더 강한 거는 역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뭐 어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싫어하는 재료인데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에어부산은 지금 진에어보다 강한 거는 아시아나항공 계열 쪽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지금 그런데 LCC들 같은 경우는 뭐 제주항공, 뭐 티웨이항공 아까 얘기한 듯이 강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항공주가 움직이니까 뭐 짝짓기 매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같이 이쪽으로도 한번 사볼까 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 재반 여건을 보면은 역시 유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어제 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재반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 쪽에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 수요가 더 예전만큼 팬데믹 이전으로 늘어나면은 바로 실적 회복은 가능한데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조금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아시아나항공 쪽에는 그쪽 계열 쪽에는 뭐 큰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의 불투명성 때문에 많이 못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뭐 부채 비율 아시아나항공 높지만은 대한항공 측에서 인수하면은 부채 비율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일단은 자기네 있는 자금 가지고 좀 뭐 먼저 상환을 하고 나중에 신용도 좋아지면 다시 재차입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항공과 방산을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라이즈넥스원도 한 1.3% 정도, 우주항공 쪽에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i3 시스템 이쪽도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우주항공
우주항공 로드맵도 그렇고요.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속보를 통해서 하나둘씩 전해지는데 상당히 이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실험 시에는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맞닥뜨릴 거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편을 좀 드네요. 대만이 현 상황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만보다는 중국 쪽 편에서는 그런 멘트들이, 의미심장한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강세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신교수 전문가님? 예, 일단 뭐 방산주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좋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렇게 네 종목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버스텍이나 빅텍, 스페코는 저는 이제 보지 않는 쪽이고요. 이 네 종목은 계속해가지고 방산주와 관련된 수주기대감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다. 오늘 뭐 현대로템이 조금 더 이제 그 시세 좋게 올라가긴 하는데, 요 근래 현대로템과 관련해가지고는 철도 얘기도 있고, 이러면서 같이 지금 시세가 좀 붙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오늘 이제 어쨌든 그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AP위성이 12% 올라가고요. 세트레가이가 5% 올라가고, 인텔리안 테크도 좀 올라가고, 캔코아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 그 정부의 이제 어떤 의지,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정책 모멘텀은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P위성이 지금 대장을 쓰면서 네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위성, 세트레가,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테마성으로 이제 좀 움직일 걸로 이제 보이고, 연속성으로 과연 언제까지 움직일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는 못 보겠지만, AP위성의 가격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한 적어도 13,000원, 13,5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도 희망추기성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정도의 그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 가능하다 보이는데, 지금부터 잡아가지고 몇 달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작동할지는 조금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송 쪽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가 주제가 됐고, 여기에서 업무 개시 명령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아마 발동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은 이 육상운송 쪽으로 동방이 현재는 6% 정도요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한솔로지스틱스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 움직임 나타냅니다.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은 약간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최원주 전문가님, 이런 상황은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오늘 해당 종목들은 각각 어떻게 본다면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한통운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솔로지스틱스는 지금 강세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솔로지스틱스의 강세를 유발할 만한 재료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파업을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슈는 결국은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해결은 대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한통운은 주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약세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솔로지스틱스도 오늘 강세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강세인데, 이게 과연 펀더멘탈적으로는 강세가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일단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오르면 팔자,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다음은 애플 쪽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폭스콘 쪽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19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확대되고 있고, 또 폭스콘에서는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만 모아놓으니까 불만이 커져서 말 그대로 엑소더스,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프로 생산량이 600만 대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깊은 종목이 애플 관련 대표 종목 LG 이노텍이고요. 현재는 3.5%
0.5%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BH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약보합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LG노텍의 낙폭이 좀 눈에 띄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애플이 많이 빠졌고 지금 애플 뭐 연간 600만 대의 생산 차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뭐 LG노텍의 주가를 엄청나게 밀어내려가지고 뭐 26만 원 밑으로 내려질 것이냐 이제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와서 눈치 보기성으로 뭐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 애플 주가가 오르면 이제 같이 오를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LG노텍이나 이쪽 애플 관련주 쪽, BH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중국 관련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가령 이번 이제 봉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달래는 쪽으로 나간다면은 주가 반등이 있을 거고요. 가령 이제 달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진압하고 오히려 봉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주가가 더 흔들릴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관찰을 하실 때 중기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 LG노텍의 내년 실적을 크게 훼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년도에 또 이제 애플 쪽에서 지금 공장도 이전 중이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를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들고 계실 수 있고 어차피 이런 종목 하실 때 단기 매매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어느 정도 들어올 거고 기간 조정은 조금 염두에 좀 둘 필요는 있다. 하지만 뭐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그럴 리스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쪽도 올라오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몇몇도 시장 대비론 강한 움직임 나타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좀 전에 함께한 신규수 전문가 오늘 저녁 7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펼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저녁 7시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의 길 걷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장 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